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이 구속 기소는 됐지만은 구속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뭐 병보석이나 이런 걸로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석 신청을 하겠다고 언론이 계속 나오는 네, 네. 건데 그거는 별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제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사실은 뭐 계속 뭐 구속 잘못됐다고 하면 구속 적부심을 하면 됩니다. 예, 구속 당시에 본인이 조사 안 받고 공수처 조사 안 받고 계속 뭐 버팅기면서 탄핵 심판에는 나오고 그러면서 구속이 잘못됐다면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구속이 잘못됐다면서. 네, 그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체포 적부심도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했었죠. 구속 적부심도 하면 되는데 이건 안 적부심도 했네. 안 하고 예,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보석밖에 없다. 보석밖에 그런데 없다. 보석은 형사소송법 95조에 예,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긴 하지만 예, 예외가 있어요. 그 사형, 무기, 그 장기 10년 이상의 예. 그 범죄에 중범죄. 해당하는 예.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네. 예외예요. 보석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돼요.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네. 그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렇죠. 보석 예외 사유예요. 보석 보석으로 예외 사유. 나갈 수는 없다. 이것은 6개월 동안 재판을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중형이 선고되는 그런 그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수의 피의자는 안 된다. 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나갈 가능성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파서 재판에 그건 이제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건강상의 사유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탄핵 심판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날 뭐 눈 때문에 그날 맞아요. 병원 뭐 갔다 병원 와서. 간다고 공수처 검사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눈 아픈 거 제가 못 봤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시니까? 현장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뭐 얼마나 불편하고 그래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외부 진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구속을 취소할 정도로 뭐 위중하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려면 굉장히 그 엄격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뭐 이렇게 허위의 진단서를 뭐 받거나 네네. 그러지 않는 한 허위 진단서는 바로 또 밝혀지죠. 예. 그래요. 빠져나갈 틈이 없고 또 지금 뭐 대통령 참모들이 가서 구치소 가서 만나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 건강하고 괜찮고 잘 지내고 여기도 있다. 사람 뭐. 사는 곳인 잘 지내고 있다고 본인의 그러니까요. 건재를 예. 어, 근데 잘 지내지 못할 거예요. 윤석열 스타일상.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거기 그 굉장히 본인이 못 받아들일 겁니다. 정신적으로. 예.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그럼요. 자체를. 예. 그 자체를 본인이 그러니까 현실이 인식은 될 건데 네. 그 자체를 옛날에 윤석열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뭐 한번 수사 받으면 막 그 계속 오랫동안 막 그 본인이 고통받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네. 뭐 인생이 결단 난다. 그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것,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본인 한 개인의 삶에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그걸 맨날 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받게 됐잖아요.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면서 잘 있는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일 거다. 근데 잘 있다고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매우 있는 힘들 거짓말일 겁니다. 거다. 예. 매우 힘들 거다. 그럼 버텨야지 어떻게 해요? 그 6개월 재판 받아야 됩니다. 예, 매우 힘들 거다. 사실은 이번에 설 특식도 없었다라는 뭐 얘기도 본인이 나오니까. 예산 뭐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안 줬던 네, 안 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식을? 어쨌든 뭐 주는 밥 먹고 네. 일찍 밤에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 구치소는 예. 일찍 잠 들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탄핵 심판 나오는 이유도 바깥 바람을 좀 쐬고 싶어요. 본인이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 밖에 나오게 되면 뭐 구치소에 주는 밥을 안 먹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네, 그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되면. 머리도 막 손질 받고 막 네. 경호처 김성훈 차장가 지금 김성훈 아주 차장. 밀착해서 옆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오면은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네. 서로 김성훈 차장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영장도 기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메신저 역할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이러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나와가지고 김성훈 차장도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석도 저는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소통의 그렇습니다. 수단으로 삼고 있을 예. 수도 있다. 그래요.
헌재 나오는 게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나올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본인은 예. 이 증인들을 좀 제압할 수 있다. 내가 내가 더 나는 잘해. 윤석열인데 뭐 예. 이러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아직은. 생각. 아직은. 근데 그건 착각이다라고 전 짚어주신 착각이죠. 거고. 지금 본인이 현실 인식해야 돼요. 사형, 무기를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고 이 죄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는 현실 자각을 좀 해라라고 네.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언급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윤석열이 헌재 이 심판정에 들어섰을 때 머리를 한 모습,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딱 보고 이거 했네, 일찍 와서 했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확인하셨어요, 법무부에? 네, 제가 확인했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한 50분 정도 일찍 와서 헌법재판소 대기실에서 그 경호처의 관리를 받으면서 거기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가 해줬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해줬다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사람이 했다면 당신은 접견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와서 했다면 예. 그것은 접견 금지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 예. 또 그것은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비용 무슨 그래요. 돈으로 어디서? 그걸 했습니까? 만일에 뭐 무료로 네. 받았다면 그것은 무상으로 뭔가 이렇게 받은 거라서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예우 차원 해줬다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네. 아니네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궁금증을 그리고 가졌는데 수임 번호 자체도 전직 대통령들 모두 다 수임 번호를 다 달고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었지만은 그런데 수임 번호도 없이 그렇게 나온 것은 예. 그건 뭐 구치소 재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량이라는 것은 관례를 따라야 돼요. 관례 그동안의 관례 그동안의 관례는 모두 붙여왔던 거죠. 그럼 예외 사유로 인정해줄 만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네. 있어야 되는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저는 예외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저도 딱 옷을 보면서 계엄 선포할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넥타이까지 해서. 네. 저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솔직히. 네. 이거 뭐냐. 국민들이 계엄의 밤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세요. 잠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요. 계속 깬다고 하시거든요. 그 총을 들고 온 무장 군인들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를 환기시키는 그런 복장과 멘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감수성이 없는 거죠. 참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머리를 해주지 않겠죠?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그 계엄 선포할 때보다 머리가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무료 뭐 이런 말씀을 김성훈 차장이 혹시 하나 네. 이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거 누가 하고 이제 이 비용은 어떤지 이것도 하나하나 의원님께서 좀 따져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다 네. 지금 뭐 최상목 대행이 특검 거부하고 있고 이 수사 내란 수사가 지금 막 이 혼동인데요. 어차피 이것은 다 나중에 뭐 특검을 하든 수사로 다 밝혀지고 그런 네.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저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확인이 네. 될 거다. 그리고 내란 국조도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수사로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추가로 계속 기소하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는 그거는 이제 현직 대통령일 때는 못하지만 판에 되면. 인용이 되면 네. 파면 이후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모두 기소하면 되죠. 지금 직권남용 기소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안 됐더라고요. 내란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기소하고 그다음에 군형법상 군사반란도 기소하고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도 김성훈 차장한테 뭐 칼이라도 뭐 쓰라 뭐 이런 지시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어떤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를 네.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밝혀지면 교사로도 기소하고 계속 추가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개월 안에 1심이 안 끝나면 네. 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전혀 텐데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안에 선고가 날 거라고 보이는 게 어, 그 법원에서 이것도 집중 심리를 할 거라서 예, 그러면은 어쨌든 법원은 6개월 내를 끝내려고 할 거예요. 끝내려고 한다. 네,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음, 그
증인들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이렇게 그냥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속 질질 그러려고 이제 하겠죠. 증인들 끌려고 빨리 하겠죠. 예. 그럼 이제 추가로 이제 또 기소가 될 거기 때문에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 또 구속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구속 기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만약에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안 끝나고 하더라도 다른 또 죄들이 네. 또 구속 기소로 그렇습니다. 갈 거다. 근데 윤석열 그 전략 입장에서는 네. 전략이 빨리 대선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겨가지고 사면 받는 네, 그거에 이제 올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면. 일환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도 네. 같이 하고 그 메시지를 내고 옥중 정치하고 저는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보수를 결집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모아놔야지. 다음에 모아놔야 되잖아요. 가장 극우, 가장 목소리 강하게 큰 사람들. 목소리 크고 강하게 네. 지지하는 사람들부터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간다. 그래서 음. 대선에서 이긴다. 저는 그게 전략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됐기 때문에 일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지금은. 할 수가 네. 없고 그게 밖에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뭉쳐놓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해고를 해가지고 점점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근데 이제 생각들. 그렇게 지지를 받으려면 네. 이 내란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무도 다친 사람도 없고 이게 그냥 경고성이었고 그 하려고 진짜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포고령도 내용 보니까 이게 법에 안 맞는 거 네. 뭐 하여튼 그런 취지로 말했어요. 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냅뒀는데 네. 이거 실행할 생각도 없었고 뭐 그러니까 아하. 계속 축소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실제로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법원에서는 법률가들 법조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우리 그 양식 있는 분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 그 사람을 지지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식의 워딩, 그런 식의 명분, 그런 식의 말들이 가지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어. 그거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해가면서 그거라고 돌려가면서 그걸로 결집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략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예.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 침묵하지만 네. 이 탄핵을 찬성했고 내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냉정한 심판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심판을 내려주실 거다. 그래요. 그 이제 헌재 판단도 아마 이제 3월 안에는 3월 초에는 네. 나온다라고 있고 형사 재판도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보면요. 지금 다 이제 몰아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에 이 배당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법원 내부의 내규인 것 같아요. 규정상 그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재판을 하도록 네. 그 규정에 따라 한 거죠. 법원은 지금 최대한 네. 책안 위법성 잡히려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규정대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예. 그래서 예.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도 그래서 불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 이후에 이제 수사를 할 권한이 공수처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것도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 삼으면 또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럼 그 구속 기간이 잘못됐으니까 구속을 취소해야 돼 이렇게 네. 어거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법원의 입장은 최대한 위법 논란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지금 배당도 예. 그 지금 이제 형사 합의 25부잖아요. 네. 중앙지법의 배당도 음. 그런 취지로 내규의 규정에 따라서 한 거다. 이러면 아무도 무슨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법원도 진짜 참 조심스럽게. 법원이 계속 공격당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폭동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목표가 어. 위법 논란을 없애고 6개월 내에 빨리 재판에서 선고를 빨리 끝내는 이것을 목표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헌법재판소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너무 공격을 받고 당하고 있기 있죠. 때문에 예. 어떤 위법 논란도 없애고 빨리 이것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거다. 네.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 지금 계속 부채질하면서 빨리 끝내는 거를 지금 부채질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아하. 지금 막 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막 막다른 길로 내몰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